지난 시간에 함수 들어와서 매개 변수까지 했어요. 매개 변수. 그래서 매개 변수의 의미가 중간에서 함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해주는 변수가 매개 변수라고 했고, 매개 변수를 사용했으면 인자도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매개 변수와 인자는 서로 똑같아야 돼요. 개수가 같아야 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많지도, 그러니까 서로 뭐 매개 변수가 5개인데 인자 4개 준다, 매개 변수가 4개인데 인자 5개다, 이런 경우는 문법적인 오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리턴에 대해서 해볼 겁니다. 리턴,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함수의 결과값을 돌려줄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플러스라는 함수를 실행하고 싶으면 함수 이름하고 소괄호 써서 호출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플러스라는 함수 정의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거고, 실행하는 부분에서 소괄호에 이런 데이터를 쓴다면 얘네들은 인자가 2개 있는 거죠. 그러면 인자 2개의 덧셈, 더한 값을 가져오고 싶은 겁니다. 이 자리에다가 이거 쓴 자리에 50이 남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플러스라는 함수 정의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플러스라는 함수는 있지만 인자가 들어갈 수 있는 매개 변수가 없죠. 넣어주면 됩니다. 매개 변수 써주면 되는데, 이제 이 안에서 하는 일은 A와 B의 합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20이랑 30이 A랑 B로 들어갈 거니까 더하면 50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 이 50이라는 값이 남은 게 아닙니다. 여기 콘솔 같은 거에 결과값이 출력된 거는 출력문이 있기 때문에 실행된 거예요. 그 값이 받은 인자의 합이고.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안 남아있다고 했죠? 한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10 더하기 5라고 했고, x의 값을 출력한다면 이거 실행하면 x의 값,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덧셈이 먼저 실행되고, 그 결과가 대입연산자를 통해 변수 x에 들어가죠. 정수랑 정수를 더했으니까 정수 결과가 나오는 거고, 이걸 실행함으로써 15가 나왔으니까 이 x에 10 더하기 5 자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곱하기 5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셈이 먼저 진행되죠? 그 다음에 덧셈 진행돼서 35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 35는 이 연산에 대한 결과죠. 그리고 이 연산은 행위가 되고, 얘는 행위에 대한 결과가 되고, 이건 뭐 과정이니까 배제하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라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안에 정의된 내용 실행하고 나서 이 자리에 이 35처럼 결과가 남는 게 있을까요? 이 플러스라는 행위에 대한 결과가 남아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행위는 하지만 뭐 남기는 게 없죠. 그 행위의 내용이 출력이잖아요. 출력하고 끝나는 거죠. 이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얘가 어떤 변수에 들어간다고 해볼게요. 어, 이런 값이 q라는 변수에 들어간다 했을 때 이 q의 값을 출력해 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네, 논이라고 나왔죠? 역으로 보면 이 자리에는 논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행동은 합니다. 왜냐면 이런 이름의 함수가 존재하니까.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진짜로 이 자리에 어떤 결과값을 돌려줘가지고 출력했을 때 논이 아니라 돌려받은 결과값이 출력되도록 할 겁니다. return이라는 키워드 함수에서 결과값을 돌려줄 때 사용하는 명령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옆에 나온 이 숫자나 어떤 데이터는 돌려주는 값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return 값이 5니까 이 행위를 한 자리에 5가 남아있을 거고 5가 변수에 들어가서 출력되겠죠? q의 값을 출력했을 때 5가 나왔다는 건 이 자리에 5라고 써져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맞죠? 네, 그러면 인자로 줬던 20과 30 이거는 의미가 없죠? 왜냐면 함수 안에서 20과 30이 들어있는 4개 변수를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return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키워드를 사용해서 return 값을 함수를 실행한 곳에다가 돌려줘야 그 값이 변수 안으로 들어가서 뭐 출력을 하든 또 사용을 하든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함수를 자판기라고 비유했던 거 기억나시죠? 함수가 자판기고 4개 변수는 동전 투입 후 그리고 인자는 동전이라 했고 리턴이 배출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리턴은 얘가 아니죠? 우리가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으면은 선택한 음료가 자판기 배출구 안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음료는 뭐가 될까요? 우리가 선택한 음료는 리턴 값이 되는 거죠. 리턴 값이 음료가 된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인자를 바꿔가지고 아랫값 출력하려고 한다면 아랫값은 뭐라고 나올까요? Q의 값은 5가 나왔습니다. 똑같이 플러스 인자가 100과 300인 상황에서 A와 B에 100과 300이 들어가요. 안에 있는 내용 실행하는데 리턴하고 있죠? 근데 리턴하고 있는 그 값이 5예요. 이 자리에 돌려주는 게 5니까 결과적으로 5라는 값이 아래 저장돼서 출력할 때 5가 출력되는 거죠. 돌려주고 있는 값이 5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이 플러스 함수 두 인자 간의 합을 함수 호출한 자리에다 남겨주고 싶다. 그러면 인자가 들어가는 매개 변수끼리의 합만 돌려주면 되겠죠. A 더하기 B. 그러면 얘 실행할 때는 20 더하기 30 값을 리턴할 거고 얘 실행할 때는 100 더하기 300 리턴할 거고 그러면 두 인자 간의 합이 출력되죠. 출력되는 이유는 리턴 해주고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A 더하기 B 대신에 10이라고 쓴다면 그죠? 둘 다 10 나옵니다. 실행한 자리에 남는 게 둘 다 10이니까 둘 다 10이 저장돼서 출력되는 거죠. 이렇게도 해도 됩니다. 전이랑 차이점은 뭐냐면 이거 연산해가지고 C에다가 담은 다음에 그 담고 있는 C의 값을 리턴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리턴하고 있는 이 C의 값은 인자 두 개의 합과 동일하죠.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바로 리턴해도 되고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함수 내부에 을 출력하는 거 두 개 썼어요. 실행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실행했을 때 이 순서대로 흐름을 읽어보세요. 플러스라는 이름의 함수 찾아가서 인자랑 매개 변수 각각 알맞게 넣어주고 함수 안에 정의된 내용 실행한다면 12번 출력하고 매개 변수에 들어있는 인자의 값 합쳐서 저장하고 리턴하고 저장한 다음에 저장했던 리턴 값 출력하고 10, 10, 50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어떻게 나올까요? 네, 13개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12개는 플러스 함수 내부에 정의된 출력문 2개에서 출력된 거고, 마지막에 10은 리턴 값 10 출력한 거고. 어렵지 않죠? 그러면 함수 내부에서 변수 C에다가 이런 결과값을 저장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그냥 이런 연산을 하고 나서 그러고 끝이에요. C에다 저장하고. 리턴이 없다고 한다면 여기에 아무것도 안 남는 거죠. 아무리 이런 연산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리턴이라는 키워드를 안 썼으니까 논이라고 나오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이때는 이제 제대로 리턴을 하지만 만약에 이 리턴문 밑에다가 10을 출력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라는 함수 내부에 10을 출력하라는 코드가 있으니까 출력이 돼야 하는데, 실행해보면 실행 안 되죠? 여기서 50이 나온 거는 Q의 값 출력해서 그런 거고, 이 10이 출력 안 된 이유가 뭐냐면 함수 내부에서 리턴이라는 키워드 나와가지고 리턴문이 실행되면은 함수가 종료됩니다. 바로 종료돼요. 이거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턴을 여기서 a-b 값을 여기다가 돌려주려고 시도해봐야 이미 첫 번째 나온 리턴문이 실행됨으로써 끝난 거예요. 그리고 리턴 받은 값이 저장되고 출력한 거고. 그래서 이 리턴은 두 문장 이상 써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그러면 이 리턴 두 개를 쓰고 싶다면 이런 상황을 염두에 볼 수가 있겠죠. 음, 이렇게 해놓고 실행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실행 결과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자, 함수 배우기 전에 조건문 배운 적 있죠? 그때 내용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함수 실행되죠? 실행될 때 1과 2가 A에 들어가요. A랑 B에. 인자가 각각 순서에 맞게 들어가서 안에 내용 진행하려고 봤더니 조건문이죠? A랑 B 1과 2 더한 값이 3인지 비교해봐요. 비교해봤는데 참이죠? 그러면 이 안쪽에 딸려있는 거 종속된 거 조건식 참이니까 얘 실행하고 근데 실행했던 게 리턴이니까 이 플러스라는 함수 끝나서 여기다 저장하고 그때 저장된 이 값은 a 더하기 b니까 3이 저장되고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출력하면은 실행하면은 결과 3 나옵니다. 그럼 반대로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그냥 쓰겠습니다. 1 더하기 2가 3이랑 다르다. 거짓이죠? 실행 안하고 else니까 자동으로 안쪽에 있는 거 실행하고요. 1-2 마이너스 1이 이 자리에 남는 거죠. 마이너스 1 저장되고 마이너스 1 출력되고 그래서 return이라는 문장을 키워드를 여러 번 썼지만 실제로는 얘네가 속한 게 조건문이니까 실행될 때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서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a 더하기 b의 값을 저장해 놓고 이러면 원래 쓰던 플러스 함수죠? 여기다가 어떻게 나올까요? 함수를 두 번 호출해서 실행하고 있죠. 그럼 이 자리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다 했을 때 자, 1번에서 호출한 이 함수 리턴 값 12죠? 2번에서 실행할 때 2번 두 번째 거 실행해서 리턴 받는 값은 두 인자 간의 합이니까 40이죠? 그 두 개를 곱하고 있으니까 12 곱하기 40이라고 써져 있는 거랑 똑같아요. 얘네는. 그러면 결정적으로 Q에 저장되는 값은 480이죠. 따라서 출력한 Q의 값은 480이 되는 거고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함수 한번 어떤 함수인지 분석해 보세요. 함수가 하는 역할은 뭘까요? 자, 매개 변수로 나이를 뜻하는 매개 변수가 있죠? age가 있어요. age가 20 이상이면 true를 리턴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면 false를 리턴하고 있어요. 근데 하필 보니까 함수 이름이 isAdult죠? 앞에 is라고 붙었는데, 이거는 관용이긴 한데, 음, 함수 함수나 변수 이름에 앞에 말미에 is가 붙었다. 그러면 뭐뭐인지 아닌지, 어, 이 상태를 저장하는 변수거나 이거를 판단하는 함수거나, 어, 그러면 얘는 나이를 알아와서 해당 나이가 성인의 나이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함수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어, adult age. 참고로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써주게 되면 써준 값이 이 중괄호를 대체하죠. 마찬가지로 값이라는 게 중요해요. value. 그렇다는 건 리턴을 하는 함수 이 안쪽에서 실행해가지고 그 실행은 결과값을 돌려받으면 그 결과값도 이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20이라는 값이 쓰였기 때문에 이 중괄호를 대체했지만 20이라는 거를 이 함수한테 인자로 준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인자가 20인 이런 함수가 실행되면서 안쪽 내용이 실행되는데 조건식 참이죠. 함수를 실행한 자리에 true라는 결과값이 남아서 이 자리를 메꾸는 겁니다.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rue. 이때는 false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함수 안에서 응용을 하든가 아니면 함수 밖에서 응용을 하든가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함수에서. 아시겠죠? 어,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 있죠? 함수, 그리고 매개 변수, 리턴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